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2412 24일 방송 크리스마스 이브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해봤자 사실 그리스도교 종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예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 생일인데 저희가 아무튼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크립토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할 거 없이 쭉 갑니다. 자, 청산맵 확률 보도를 좀 보죠. 우리가 늘상 최근에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고점이 아니라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쇼 쪽이랑 롱 쪽이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반의 확률로 그 각 숏과 롱에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더 붙어버릴 경우에는 조정이 옵니다. 심지어는 90kg가 아니죠. 90K 밑으로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에서 90 사이까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실패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롱을 걸어놨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조정이 더 오고요. 이 물량 청산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일 경우 숏 쪽이 이게 실패해서 청산될 경우에는 무려 100회 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텁기로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는 여기가 좀 두텁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인텐시티가 좀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좀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움직여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롱 더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한 개미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둘 다 되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쪽으로 간다고 화가 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든 간에 이쪽으로 오면 더 기회를 주는 되게 착한 장이고요. 이쪽으로 가야지 원래 이 사람들이 우리 비트코인 장이 이제 정상적인 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을 기회를 안 주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눌려버리잖아요. 85K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여러분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장입니다.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겁니다. 자, 근데 BTC만 볼 수 없으니까 ETH 좀 볼게요. 로그인 해야 돼? 야, 나 로그인, 그래? 로그인 풀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ETH는 제가 아침에 봤는데 비슷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약간의 큰 움직임을,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방향성을 지금 현재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제 포스팅 했는데 약간의 알트 상승장이 왔었죠. 그러니까 토탈 마켓캡 2와 3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게 2고 거기서 이더리움을 제외한 게 3입니다. 걔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토탈 3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봐서 알트 장폭 시작됐나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트장이 뭐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막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빨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샴페인 먹고 이렇게 놀 동안 이렇게 쏴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을 안 주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알트장 한 내년 1분기에 오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집계가 되거든요. 여러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 1월설이 좀 강력하거든요. 1, 2월설이. 근데 그 전에 시간 안 주고 연말에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신병 걸릴 때 말씀드렸죠. 진짜 정신병 걸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클리어한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끔 올려버립니다. 스피드로. 그러면 여기서 붙겠죠. 붙고 나서 시즌 종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크립토파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립토가는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나마 우리 리서벨린 CI 팀에서 조금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 보조를 해드리고 안테나 역할을 해드리고 그러는 거지. 이 크립토장은 저희 개인 집단 하나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이 아니고요. 전체 훨씬 우리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크립토판에는. 그래서
항상 서부 개척 시대인 거를 명심하시고요. 대신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기회는 많은데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규칙을 깨고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최대한 로우 리스크, 아니면 미드 리스크라든지로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력과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그 증거에 기반한 정보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유튜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한마디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멤버십권을 갖게 되고 이 컨텐츠 저희가 제공해준 멤버십 컨텐츠와 별개로 멤버십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미스터 블렌 CI 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깐만요. 갑자기 오늘 크립토 레이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공지 없이. 그래서 코인스토어 제거하겠습니다. 코인스토어 혹시 담당자분들 보고 계시면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코인스토어 혹시 이미 가입해 보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스토어 저희가 리퍼러 장사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MEXC 같은 경우는 20%를 그냥 영구적 2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쓸만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마트는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명품 매장입니다. 여기 남대문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남대문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인스토어에서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주면 선물을 하래. 우리 고객님들 보고 선물을 해가지고 선물 125달러인가? 그 이상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 500 USDT에 해당하는 뭘 주겠대. 근데 그것도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그게 스팟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블라블라 저한테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희는 광고판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MEXC 같은 경우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게 또 잔돈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비트마트 해서 코인스토어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계정을 파놓으시고 이용하세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 가세요, 이익을. 근데 코인스토어에서 컨tent 한번 더 주세요.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미스터벨린 저희가 구독자 23명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구독자 23명 구독자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 23명인데 회원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서비스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저희 회원님들은 워낙 좀 형님들이 많으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짱짱하신 형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희는 예를 들면 하면은 $500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KYC도 해야 되고 언제 나중에 세금 어떻게 하려고 KYC 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해라 그러고 갑자기 선물 퓨처를 업종하면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와버리시면요 바로 리젝입니다. 아시겠죠? 홈페이지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코인스토어 좀 말끔히 다듬어서 정말 우리 회원님들한테 정말 밸류,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20% 할인 수수료 해주겠다 이런 정도는 나오셔야 제가 붙어줍니다. 아시겠죠? 광고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공지를 잔소리 시간 하고 해보겠습니다. 선물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물은 저도 선물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선물할 시간에 밈코인을 하시든지 차라리 아니면 로우별로 볼륨이 되게 없어가지고 최근에 막 크래시 난 그런 코인도 있죠. 그런 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정성이잖아, 최소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돈 많이 넣지 마시고 짤짤이 코인에다가는 한 $500 넣어놓으세요. $500. 그게 다 기법입니다, 여러분. 잔돈 넣어놓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부담스러운 $100 넣어요. 현물에다가. $100 넣고 잊어버려. 그럼 그게 $1000 돼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패가 되거나 짤짤이 코인이라 상패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러티브는 좋아. 무슨 요새 유행하는 내러티브야. 근데 그냥 딱 봐도 스캠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넣어놓으세요. 그래도 한 $50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청산은 안 되잖아. 그래서 걔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 막 프로젝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50, 애따, 잊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된 차트 있죠. 여기 그냥 무조건 $50만 넣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스캠이어도. 그래서 오히려 스캠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캠이라고 해서 그냥 뭐 다 스캠도 우리 크립토 에코시스템이 너무 서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스캠도 하나의 우리 에코시스템 하나입니다. 밈도 하나예요. 비트코인도 하나고 이더리움도 하나고 다 그렇게 그렇게 오픈 퍼스펙티브로 열린 관점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이더 거린 애들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스테이블하게 좀 가겠죠. 그럼 포트폴리오 비트이더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밈이나 그런 거 있죠. 약간 스캠 느낌 나는 뭔가 이렇게 맨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붙어 있고 막 그런 체인 있죠. 이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차트를 들어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큰 문제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스캠 코인이라고 거의 그 익스체인지에서도 디리스팅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이 로우 리스크잖아요. 로우 리스크인데 이게 아니라면 하이 리턴인 거예요. 그런 기법을 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제 상품에도 그렇게 나가요. 저희 멤버십에도. 또 멤버십이라서 뭐 되게 뭐 선비 같고 되게 무슨 뭐 근사한 프로젝트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T등급은 그런 게 나갈 수가 없긴 하거든요. C등급 나갈 수가 없긴 한데, 그거 테크니컬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날려도 적은 날려이고 어차피 말씀 가이드 다 드리니까 이거 그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먹으면 대박인 거 이런 것도 저희 미스터 벨린의 멤버십 범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CS2 뭐 3, 4, 5, 6가 나와도 그 중에 또 대장주도 있고. 가끔 대장주도 있고, 대장주도 있고, 가끔 소장주, 되게 이제, 로우 마켓캡 프로젝트도 있고, 대장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건 저희 정책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스펙트가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데이터와 팩트를 사용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먹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열린 관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짤짤이 코인 괜찮아요. 잘 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 거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된 거 있지. 처음에 출시하고 출시한 지도 올해 막 초에 출시했어. 만약에. 근데 이게 초반 러그 패턴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스캠 아니에요. 스캠에서 러그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추럴한 시장의 생리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됐잖아. 이거 팁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달 동안. 그러면 상방이 높죠. 무조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면 이제 스캠의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스캠도 결국 이렇게 되고, 심지어 우리 유명한 스캠, 루나 클래식으로도 또 테크니컬하게 돈 많이 버는 분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우고 지식을 늘려 나가시면 결국은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숏이나 롱 쪽도 다 이렇게 청산맵이 다 이렇게 두텁게 구성돼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만약에 숏 쪽에 이제 청산맵이 이제 소화가 되게 된다면 또 급격한 또 갑작스러운 상승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롱 쪽이 상승되면 85K 수준으로 급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조차도 이 사람들이 그걸 취소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숏롱에서 취소해버리면 또 시장이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 한 방향을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알트장 시작 안 됐습니다. 근데 알트장 시작은 안 되는데, 진정한 알트장은 오지 않았고요. 올 걸로 예상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올 것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지금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나한테 기회를 더 주네.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트레이딩 볼륨을 볼게요. 일단 쭉쭉 오늘 좀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을 쭉 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비트는 일단 많이 트레이딩 했어. 근데 이더리움 부족해. 이게 저번 반감기잖아요. 물론 이더리움 반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인덱스니까 이렇게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너무 혼자 강세였던 거지. 자, 이제 느낌 나시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혼자 강세여서 혼자 독주야. 만약 이더리움이 우리 알트의 인덱스라고 볼 수 있다면 이더는 너무 약했어. 더 와야 돼. 아시겠죠? 이건 봐도 알트장은 이제 물리적으로 예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지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약간 냄새는 난다. 어제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나 쪽도 알트 인덱스는 아닙니다만은 솔라나도 다크호스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 오고 솔라나 오고 그 다음에 이더 쪽이 훨씬 지금 너무 부족해. 불장 온 거 치고 이더는 이렇게 끝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랑 비트코인이 강세일 동안 이더리움 뭐 했니 이거죠. 그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도 결국은 OTC죠. 장외거래의 대장주인 유니스왑도 강했긴 했는데 최근에 꺾였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혼자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탑20 토탈 피스, 그러니까 탑 20의 이제 그 수수료 발생량이죠. 당연히 이더리움이 높은 지분이긴 한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거는 트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트론 분홍색이거든요. 트론도 상당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트론 스캠 때문에 돈 벌었나? 트론으로 보통 스캠이 많잖아요. 돈 벌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우리 그 수수료 트랜잭션 피를 봤을 때도 이게 전 반감기잖아요. 정말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발생했다는 거는 블록체인의 액티베이션이잖아. 얼마나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뭘 행동을 할 때마다 피가 나오니까 그 행동이 아직 부족하다. 전 반감기 대비 훨씬 부족하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솔라나 먼틀리 액티브. 솔라나 비즈니스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가겠지 이런 한철 장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어드레스는 정말 큰 거거든요. 액티브 어드레스는 볼륨하고 틀려요. 볼륨 그냥 거래하다가 안 해버리면 볼륨 꺼지죠. 근데 액티브 어드레스는 생성하면 어드레스가 액티브가 된 그 주소잖아요. 걔네가 액티브가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해버리면요, 상품과 빠질 좀 열기가 식기가 어렵습니다. 액티브 어드레스는요. 솔라나가 대장주에 있다. 액티브 쪽으로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밈이 진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 밈이 대박이잖아요. 솔라나 밈의 활동량이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DApp도 상당히 좀 풍부한 편이라서 사실 ICP 대비 옛날 체인이지만 솔라나도 이제 어느덧 옛날 체인인데 그렇지만은 하여튼 솔라나 기본적으로 빨라요. 샤딩 기술을 쓰기 때문에 솔라나가 빠른 체인입니다. 사실 TPS가 잘 나오는 체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튼 솔라나 밸런스 있게 잘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라나 이제 투자자는 아닌데 저희는 그래도 솔라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솔라나가 그냥 한철 장사로 끝낼 것 같지 않습니다. 솔라나 입지는 영구적일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솔라나 혹시 홀더 분들은 축하드려요. 빼지 마세요. 함부로. 자, 액티브로원, 그러니까 대출 내지는 하여튼 굴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굴리는 대출 플랫폼. 볼 것도 없죠. 에이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고정 단골이 많아. 쉽게 말하면 단골이 한번 에이브를 쓰잖아요. 계속 에이브의 신뢰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보여줬으니까 이럴까 왔겠죠. 그러면은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이거 비트코인 윈터나 왔을 때 약간 OTC 거래가 이제
그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 그 제가 그젠가 보여드렸죠. OTC랑 그다음에 에이지 밴드 보시면 이때 가장 이렇게 허리가 잘록했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론이나 이런 액티브 론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잘하고 있다. 근데 왠지 이 OTC 패턴을 보면요, OTC 장외거래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단 한 번으로 깔끔하게 올라간 차트가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시장은 살짝 틀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꺼질지는 안 꺼질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꺼지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성장하지 않는 플랫폼도 아니고요. 이더리움 성장하는 플랫폼이고 그렇습니다. 테터는 뭐 당연히 테터 스테브 서플라이는 뭐 하늘을 이제 총 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얼마야 이거 다 이제 이게 이제 오케이 한 180 빌리언 정도 되는군요. 참 많기도 하다. 서플라이는 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전 반감기예요. 요게 반감기 반감기. 아유 발음 어렵다. 이게 올해 초고. 역사상 고점은커녕 내려올 기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때려박고 있다. USDT를. 자, 그 다음에 참 이더리움 대단해. 이런 거 보면요. 자, 토큰 홀더. 그러니까 비트코인 홀더. 그죠? 그리고 온체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물량을 포함 안 되는 건데 이제 어차피 포함시켜도 의미는 없는 게 이더리움, BTC 둘 다 익스체인지 리저브 어떻죠? 올해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땅을 기고 있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너무 뭐 내려갈 데가 없어 이러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스체인지에서 나갔어. 이더리움 비트코인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서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큰 홀더는 늘어나죠. 온체인 올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뭐 개수로 했나 보지? 개수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가는 건데,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크립토 홀더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BNB 체인도 진짜 성공했네. 예? 익스체인지 코인이 말이야. 참. 바이낸스 입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바이낸스예요. 트론도 상당히, 나는 트론 파운더가 싫어서. 아니, 진짜 대단하네, 트론도. 예, 하여튼, 대단한 비즈니스맨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론도. 참, 역량이 있어요. 자, VC 액티비티. 이 투자자 현황도 이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섹터고요. 왜냐면 VC에서 뭘 푸시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코인이 막 되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올해 초에 이더리움 개무시했었죠, 사람들. 자, 또 이더리움 또 보죠. 오늘 우리 알트 인덱스니까 오늘 알트 특집이야. 그러니까 자, 이더리움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가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ETF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축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어. 그것도 이게 지금 여러분 요게 11월이에요. 여기 11월 그다음에 올해 초 이게 올해 말입니다. 여기 더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는데 무조건 늘리고 있다. 그것도 가파르게 비트코인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그죠? 잠깐만요. 펀드 홀딩스. PTC랑 비교해보면 PTC는 좀 더 이렇게 완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완만해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더리움처럼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참 급격하게 지금 홀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ETF 쪽도 블랙록 입장에서도 ETH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알트 특집이니까 비트코인하고 알트 트레이딩 볼륨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거 달러예요. 달러 볼륨이니까 절대적 지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상대적 지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깐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이제 비트 혼자 하고 알트는 알트 싹합쳐서 하기 때문에 알트 볼륨이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근데 비트 대비 이제 알트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비트가 얼마나 거래량이 높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알트 싹합친 게 이거고 비트가 이겁니다. 혼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어제 그제 말씀하신 거 같이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 디파이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이 나기 싫어. 막 서비스 문 닫고 싶어. 막 그래도 빨리 열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이 나 비트코인 나 말이야. 나 저축하고 싶은데 야 문 안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디파이나 비트코인 저축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시장이 올해 그것도 2달 전부터 활성화가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게 보면 이 2달이 무슨 1초도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 10년 내내 앞으로 10년 내내 10년이고 5년이고 내내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싶다는 욕망은 내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굴려서 월세를 받고 싶다는 욕망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시장이 크겠어요. 이더리움 추월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알트 대비 비트가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PP2에서 딱 이 시기에 맞춰서 빠르게 또 다른 이제 채널에서 다른 채널이나 다른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아직도 약간 잠잠할 때 아직 이제 비트냐 알트냐 하고 있을 때 이더 알트 거리고 있을 때 저희는 비트코인 디파이를 조용히 준비를 해서 전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은 CP2 프로그램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계속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P 계열들은 조금 퍼머넌트예요. 약간 영구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희가 20%에서 10%에서 20% 사이로 다 올려버립니다. 가격을.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입하실 분들은. 네, 아시겠죠? 아니실 분들은 저 채널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딱히. 저희 구독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혹시 그 익스체인지 관계자분들이 혹시 그 방송 들으시면 똑바로 하고 저희한테 오십시오. 여기는 명품 매장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저기 그 도떼기 시장 아닙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최소 몇천 유로에 몇천 달러의 뭔가 베네핏이 즉시 발생해야 여러분들 익스체인지를 제대로 써드릴 겁니다. 거래량이 또 장난이 아니시거든, 다들. 아시겠죠? 거래량 짤짤이 그 쭉찍하는 애들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래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비트마트 지금 경고 이렇게 옐로 카드야. 뭐가 없어 지금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바로 날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알트코인. 제가 이제 크립토 유튜브 초보인데요. 유튜브는 초보잖아요. 왜 우리 좀 약간 유니콘 같은 우리 큰 채널들 있잖아. 크립토 큰 채널들이 왜 광고를 안 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다 이익이긴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익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필요가 없어. 요거 MXC 하나 남겨놓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까지는 일단 비트마스트 옐로 카드 주고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알트가 많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비트코인이 큰 건 알겠어. 근데, 알트의 이 볼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왜냐면, 고점 기준으로 보면 요 정도 차이는 나야 돼. 그러니까 비트가 이 정도면 거의 비트의 2배는 나와야 돼. 아시겠죠? 비트 100%는 나와야 된다고. 비트가 이거면, 알트가 2배는 나와야 다 합친 게, 나와야 뭐가 좀 약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상으로는 좀 2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사이즈도 너무 적고요. 비트도 좀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기도 지금 비트코인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트조차도 아직 뭔가 제대로 안 왔어. 아시겠죠? 요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OTC 장외 거래가 와리가리도 하고 별로 이렇게 막 힘도 없고 막 그랬을 때도 요때입니다. 전반가기 때 전체 볼륨이. 그러면 이제 이게 비트니까 알트랑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볼륨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야. 둘이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둘이 합쳐도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거밖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대 상승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노키아에서 이거 좀 제가 팁 느낌으로 드릴게요. 저희 이제 CP 뭐 4나 혹은 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CP4나 뭐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로 5나 이렇게 될 주제인데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노키아에서 오늘자 뉴스인데 저희는 이제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아니죠. 그때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있었을 때는 저는 언젠가 모바일 쪽에서 뭔가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나 노키아가 이제 모바일 회사 전통적인 회사인데 일단은 노키아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디지털 에셋 인크립션 디바이스를 만드네.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하드 월렛, 콜드 월렛. 자, 전통 모바일 기기 강자들이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진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모바일 기기 강자들이 슬슬 하드웨어 월렛 관련 산업을 준비 중이다. 싸하시죠? 이거 되게 싸한 뉴스예요. 뭐냐면 이 모바일 기기 강자들 키스톤 하드웨어 콜더 많잖아. 저 왜 콜더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감히 예를 들면 BTC, 10BTC, 100BTC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BTC를 지들이 책임지는데 왜? 지들이 뭔데 내 BTC를 책임지냐고. 아시겠죠? 차라리 소프트웨어 월렛이나 트러스트 월렛 같은 거는 그래도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쌩까고 만약에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하지 콜드워스를 왜? 이제 뭔데 그래서 저는 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UI나 UX나 기기 만듦새도 구려. 왜 그거를 3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삽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라진 전통 모바일 강자들이 슬슬 하드웨어 월렛 산업을 준비 중이었다 이미.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특허가 이게 누가 찾았나봐. 이 특허 이게 서칭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찾았는지 누가 찾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노키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뉴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그널링 무브 인투 블록체인 시크릿. 그러니까 이런 전통 노키아 같은 지금은 약간 뭐 하고 있는지 약간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패망한 기업으로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망하지 않아요. 이런 진짜 예를 들어 삼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 이런 것처럼 노키아도 그 저력으로 옛날에 이제 디바이스 했던 저력으로 하드웨어 월렛 산업을 준비 중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특허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미스터 벨렌이잖아.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진 전통 강자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G사와 G모사와 A사는 가만히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 자, 우리가 애플에서 이미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예전에 3년 전부터 크립토킷이라든지 이렇게 애플 iOS 자체에도 개발 킷 SDK 도입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특히나 애플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아이폰이 우리 보통 보아하는 아이폰이잖아. 우리 크립토 하신 분들 안드로이드 쓰지 마세요. 네,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월렛 돌리지 마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은 그냥 차라리 좀 우리 형님들은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폰을 그냥
크립토 전용으로 굴리려고 사세요. 전용. 아이폰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리고 옛날에 저 아이폰 앱 개발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경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 아이폰 제 자체가 아이폰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폰 개발하고 있어요. 예, 아이폰 앱도 뭐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미스터벨은 비즈니스는 완전 별도로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폰 앱으로 이제 가버리면 좀 스토리가 좀 많은데,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공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셀럽들이 있죠. 셀럽들.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왜 트러스트가 기본이니까. 셀럽들이 제 앱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셀럽들이. 예, 크립토 관련해서 이 셀럽들이 미국의 이제 팝스타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앱을 한번 써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데 아무튼 크립토 전용 요거 가능하잖아. 아이폰이 전 세계 아이폰이 몇 대인데 아이폰 숨만 쉬면 다 아이폰이잖아. 숨쉬는 생물이 숨쉬는 인간이 한 명 있어. 그러면 아이폰이 한 대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성인 인간. 숨쉬는 성인 인간이 한 명 있으면 아이폰 한 개야. 한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끔. 자, 거기다가 워치도 있어. 뭐 별거 다 있어. 아무튼 연동된 디바이스들이. 자, 저만 해도 맥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에코시스템으로 이 아이폰이 하드웨어 월렛이 된다면 얼마나 큰 시장이 되겠습니까? 아이폰은 하드웨어 월렛 기능을 왜 못 만들어? 아이폰이. 아시겠죠? 더 빡시게 만들. 그리고 아이폰은 애플에서 보장도 해주고 뭐 다 해줘. 그다음 아이클라우드 싱크도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키를 백업하고 싶을 때, 백업하고 싶을 때, 자,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애플이 운영하는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싶으세요? 키스톤에 백업하고 싶으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 아시겠죠? 뭐 아이클라우드 프라이빗 백업도 전용으로 그것도 되게 엔드투엔드로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폰 자체가 이제 유사시에 정말 꽂아가지고 진짜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 월넛 역할을 해준다면 지금까지 애플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 약간 소극적이게 왔는데 애플이 준비 안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애플은 항상 제일 늦게 나오는 플레이어입니다. 항상 다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때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게 애플이에요, 항상. 그래서 팁 하나 드립니다. 인사이트 팁으로. 그것도 이제 제가 다룰게요. 하드웨어 월렛 쪽도 기술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못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거고 또 오늘 내용이 너무 많다. 잠깐만, 오늘 뭐 크리스마스 특집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ETH, 그러니까 비트코인 ETH랑 이더리움 ETH 홀딩, 아까 이더리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탈 ETH이고요. 토탈 BTC입니다. 여기 이더리움 보이지도 않죠? 왜 보이지 않나? 이 창 때문에 그래요. 이거 빼니까 보이시죠, 이제? 자, 이게 이더리움이야. 여기 BTC. 그러니까 ETF 사업을 안 할 건 모르겠는데 사업을 할 거잖아. 자, ETF 사업을 안 할 거면 그냥 접어버리든가. 근데 블랙록에서 ETF 사업을 한다며. 그러면 올리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올릴 수밖에 없죠. 이 정도까지는. BTC가 이제 BTC가 메인이니까 BTC 추월할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하고 요렇게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 이더리움 ETF. 그럼 뭡니까, 여러분? ETF를 졸라 사야지. 매수해서 쌓아놔야 ETF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지표를 보고 우리 이더리움 홀더분들만 가슴을 뛰면 안 돼. 지금 이더리움이 뭡니까? 알트 인덱스잖아.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알트 지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알트 거리는 애들이 얼마나 나중에 비트 이더 거리는, 물론 이더도 괜찮지만
비트 특히나 이 비트 이더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더 거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개념이 있는 코이너거든요. 근데 비트 거리는 애도 있지. 얼마나 뒤통수를 맞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기 너무 어렵잖아. 돈이 한계가 있는데. 비트도 물론 많이 가겠지만은 비트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가겠지. 근데 이더리움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알트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알트를 개무시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알트 개알트 취급받고 있는 불쌍한 우리 스택이 또 한국인들이 트레이딩 많이 한다고 해서 약간 무시받고 있는 우리 스택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스택이는 알트가 아닙니다. 그냥 알트가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택이는 이제서야 뭐 2달러도 아니고 옛날에 ICO 스택스 ICO 가격이 이제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스택스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게 3센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근처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을 알아요. 네, ICO 좀 비싼 가격에 했지만 ICO 가격 0.3센트라고 3센트라고. 지금 인제 1.5에서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1.7 됐나 오늘? 3 찍었다가 그렇게 완전 뭐 깃털처럼 가벼운 애입니다. 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 대비 38에 24잖아. 37이 35, 15잖아. 그러니까 5배, 6배. 예. 그러니까 ICO에서 5배, 6배가 무슨 상승입니까, 여러분? 예. 그게 스택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프로젝트고. 그런데 아무튼 걔가 이제 뭔가 싸한 거지 느낌이 SBTC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왠지 이 BTC 걔도 뭔가 대장으로 잡아 잘할 것 같은 느낌, 뭐 냄새가 났나 보지. 왜냐면 다 여러분 바빌론이라 이런 거 다 있죠.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비트코인 네이티브 보안성으로 이렇게 스테이킹이 운영되는 거는 거의 몇 개가 없습니다. 몇 개가 없나? 한 개밖에 없나? 이거밖에. 왜냐면 바빌론만 하더라도 코스모스예요. 핵 기술이. 브리징 기술이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브리징, 특히 이더리움 계통의 브리징 기술을 다 씁니다. 근데 SBTC는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아니고 사이드 체인인데 이 스택스의 사이드 체인의 구조가 BTC 블록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BTC에다 직접 가기는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아가고 안정성 면에서. 근데 보안성은 BTC인데 어플리케이션 동작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수수료도 거의 공짜거든요. 스테이킹 할 때. 수수피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점 때문에 되게 제가 괜찮게 보는 건데 이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사이클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 스테이킹 사이클이 2주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2주마다 한 사이클에 그 사이클에 내가 들어오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스택스가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유저가 손님이 스테이킹 하고 싶다는데 바로 스테이킹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런 다 비트코인과 간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스택스는 여러모로 되게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알트들이 되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스택스는 진짜 편리하지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좋은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콜찔찔이들 코린니 애새끼들이 뭐라냐면 스택스 얘는 왜 이렇게 느리고 뭐 이체할 때도 수수료 꽤 1.5 스택스니까 꽤 있는 편이고 막 느리고 막 그러냐고. 왜 알트인데 알트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막 그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스 보고 L2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일반인들이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크립토 레이더 CP2에서 스택스도 통으로 같이 스택스 에코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택스도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알트치고 약간 무겁게 행동하고 이상한 제한이 많은지. 자, 그래서 100사이클이니까 2주에 한 사이클이니까 200주가 된 거야. 우리 스택스가 스테이킹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0주가 지났네요. 많이도 됐다. 올해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스테이킹 하기 전에 그냥 1사이클이 오기 전에도 제가 블록스택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벌써 200주가 흘렀습니다. 대단하다. 아무튼 그런데 역사상 거의 역사상 고점 찍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갑자기 이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택스를 스테이킹하기 위해서 스테이킹해서 비트코인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빡 스테이킹해 비트코인 많이 받겠네. 이 사람들 이게 이렇게 되겠죠. 비트코인 리워드율인데 이게 이제 이럴 때도 비트코인 리워드가 리워드 BTC죠. 비트코인이 이랬는데 요게 이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왜냐면 스택스로 일단 들어와야 SBTC도 뭐든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피를 STX로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저희 DNS 있죠, 여러분. 베이스 밸런스 BTC. 이거 뒤에 그 BNS라고 하냐. 그 비트코인 네이밍 시스템. 요거 오너이저가 누구다? 스택스 재단이에요. 왜 BTC가 물어보겠지. 야, 왜 내 도메인 네임 시스템 네가 관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난데 이거는 BNS는 여러분 ENS 아시죠? 이더리움 네이밍 시스템. 요거는 짤짤이야. 진짜는 BNS입니다. 요거 아직 잘 모르는 분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 아직도. 이 BNS는데 왜 네가 해? 스택스야? 왜냐? 아들이니까 친자다, 친자. 아들이 아버지 거 하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또, 자, 이거는 이제 팁 시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팁 시간. 자, FTX 사태 아시죠? 유명한 사태. 권도영 씨도 연결돼 있고, 막 FTX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레버리지 레이쇼. 그러니까 선물 걸어놓은 거. 그 레버리지 레이쇼가 별나 친 거야. 잘 가고 있다가 사이좋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때려버린 거야. 이렇게 레버리지 레이쇼가. 그러니까 선물을 계획적으로 뭔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시겠죠? 아주 개떡상을 먹고 나가고 팍 털어버리려고 해서 유저들 다 죽게 하고, 이게 의도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게 네이처라고 하죠. 여기부터는 이제 인재인 거지. 인재.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죠. 거기에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시그널이 온다. 누군가가 이상한 장난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레이쇼는 상당히 그래서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미스터 벨린에서도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중요한 지표로 체크하고 있는 것이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전방에 있다 항상.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 우리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FTX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예. 이상하게 혼자 다들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지 혼자 갑자기 지랄을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게, 그 FTX 사태 이후로 어떻게 됐죠? 크립토 시장 작살났죠, 다. 그 때문에 이거를 한 놈이 뻘짓을 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볼게요. 오늘자, 리얼타임 차트. 일단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요게 언제야? 요게 2021년 11월이죠. 지금 잠깐만 이게 언제가? 요게 오케이. 잠깐만, 11월. 요때네. 요때 뭐 게이트 IO도 똑같이 했으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거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아무튼 잘 사이좋게 오고 있다. 지금 FTX는 지금 제거됐잖아. 여기 FTX 없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 에스티메이트 레버리지 레이쇼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선물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스팟도 현물도 하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선물 레버리지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선물하고 이제 현물의 그 밸런스가 아니라요. 이건 비율이 아니라 레버리지 10x 20x 막 이런 거 있죠. 30배, 40배 레버리지. 요게 너무 세면 이게 차트가 위로 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좀 건전한 거야. 밑으로 깔아줄수록 건전한 겁니다. 누가 제일 건전하죠? 의외로 크라켄이 좀 이렇게 건전하고요. 이렇게 높으면 약간 양아치인 거야. 약간. 근데 바이낸스가 어딨지? 자, 바이낸스 진짜 역시 누가 바이낸스 아니랄까봐 항상 중도를 지킵니다. 얘는 바이낸스 항상 인덱스예요. 인덱스 바이낸스. 바이낸스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 그러면 바이낸스 끄고 바이낸스는 체크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게이트와이오, OKX도 끌 필요 있고 자, 다 끕시다. 바이비트 약간 사행성이, 그러니까 위로 치면 사행성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밑에 있는 거 많이 하세요. 크라켄하고 비트코인 여기서 하면 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끄고 생각해보면 이제 바이낸스 인덱스 같은 걸 다 제거하고 보면은 조금 양아치들이 위로 있고요. 약간 그래도 크라켄 좀 건전하네. 크라켄 주제 많이 봤나? 하여튼 건전합니다. 자, 여기 중에 이제 게이트 IO 조심하세요. 게이트 IO 최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진 않겠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FTX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또 일어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데이터 조금 늘어났어. 너 우리가 주시하고 있을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요, 이거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건 다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항상 모니터링 이거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사태가 일어나, 이제 이건 제가 왜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공개해둔 게 이건데, 공개 안 한 게 당연히 빙산에 밑에 다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즉시 알려드립니다. 뭐가 발생하면요. 그리고 우리 K사가 이제 빌드 중이지만, K사가 이제 릴리즈는 한참 남았지만은, K사의 드래프트 버전, 알파 버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버전에서 나온 결과도 우리 회원한테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회원 멤버십들은 올해 1월 달에 20%에서 최대 10%에서 20%까지 멤버십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멤버십 코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크립토레이더 2부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